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을 최고수위 직책에 추대한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을 향해 불바다 위협을 하면서 다시 한번 폭파 영상을 공개하는가 하면 비무장지대에는 지뢰를 대량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책임연구원,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이상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무선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자신감에 도취된 걸까요? 다시 한번 미국을 위협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본 후에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화성 10이라는 무수단 미사일로 괌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얼마 전에는 핵 공격하는 영상도 그렇습니다. 공개가 됐었는데요. 부쩍 미국을 향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위협적인 메시지를 거듭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북한의 방금 전에 보신 게 이제 북한의 대외 선정용 매체입니다. 이제 네. 조선의 오늘이라는 인터넷 매체인데요. 최근 홈페이지에 공화국의 무장 장비라는 이제 제목으로 2분 45초 길이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제 영상에는 주체 조선의 핵 공격력이라는 이제 문구와 함께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최근 이제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죠. 북한명 화성 10의 미사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면 미사일이 이제 불을 뿜으며 발사가 되어서 이제 태평양의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 떨어지게 되죠. 영상에는 이어서 이제 북한이 최근 이제 개발했다는 신형 반함선 미사일이라든가 뭐 대전차 유도무기, 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뭐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의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북한 매체는 지난달에는 이제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로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는 영상을 이제 가상 영상이시죠. 그것을 공개하기도 했었고요. 이들 영상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조악한 수준의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실질적인 미국에 대한 위협보다는 이제 자신들의 무력을 이런 것을 갖추고 있다. 그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측면이 강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이런 흐름은 비단 이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거듭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일에는 이제 최근 제정한 이제 북한 전략군의 명절인 전략군절을 네. 맞이해서 이제 미국을 이제 위협하는 또 다른 매체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당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보도에서 이제 미제와 추종 세력들이 이제 북한의 자주권 그리고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위협한다면 이제 북한의 전략군은 미제 침략군 기지 과연 어디라도 모조리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위협하는 메시지를 노동신문을 통해서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네, 짚어주신 대로 지난 3일이 북한의 전략군절이었고 또 공교롭게도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과거를 보면 북한이 어떤 미국의 기념일에 이렇게 도발적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북한의 정치적 세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이제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2006년도죠. 2006년 7월 4일, 우리는 7월 5일이었고 그 독립기념일을 맞춰가지고 대포동 미사일을 쐈죠. 네. 물론 한 45초 정도 비행하다가 중간에 이제 부러지면서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뭐 과거에도 여러 가지 계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했지만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춰서 미국의 어떤 그 무력 시위를 하는 이런 영상들을 보여줬었고 이게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방코델타 아시아 그 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네. 맞섰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또 자기들은 핵 보유국이라고 자처하고 있고 이런 어떤 갈등의 와중에서 미국과의 네. 대립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은 측면에서 이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주목이 되긴 합니다만은 앞에서 우리 이상인 기자도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인 어떤 무력 도발보다는 사실은 영상이든 뭐든 내부 군중 시위든 뭐든 정치적으로 좀 자신들의 그 능력을 과시하는 이런 차원들이 일차적으로 이제 주목이 되는 것 같고 그 배경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북쪽이 굉장히 부쩍 강조하고 있는 게 특히 이제 화성 10 발사 어쨌거나 성공했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겠지만 전략적 지위가 자신들이 굉장히 높아졌고 더 전략적으로 우위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든 한국이든 함부로 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측면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을 타격하는 영상에 대한 공개는 자신들의 기본적인 군사력을 과시하는 측면과 함께 전략적으로 자신들의 지위가 옛날과는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조금 주목이 되지 않는가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독립기념일이 됐든 또는 전략군절이 됐든
정치적 계기들을 자기들이 좀 활용하고 있는 이런 점들이 주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미국만 위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네네네. 지뢰를 대량 매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파악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비무장지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오히려 우리에게 좀 더 위험이 될 수 있고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네. 부분이 오히려 어떤 미사일 시위라던가 그런 것보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북한이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DMZ의 지뢰 매설량을 이제 예년에 비해서 급격히 늘린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우리 군 관계자는 지난 3일 북한이 지난 4월부터 DMZ에 이제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데 그 양이 예년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새롭게 매설한 지뢰는 한 4,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한 매설된 지뢰 한 70에서 80%는 이제 목함 지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목함 지뢰는 물에 잘 뜨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제 지금 이제 집중 호우철을 맞이해서 그것이 만약 유실돼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을 네. 때 어떤 민간인이 그것을 무방비로 이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점에서 이제 군이 집중 탐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군 당국은 또 북한이 이제 집중 호우를 틈타서 네. 의도적으로 이제 목함 지뢰를 우리 측에 방류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지난해 8월이었죠. 이제 우리 군 병사가 이제 부상을 당했던 지난 작년에 8월 지뢰 도발 사태와 같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 측의 작전 구역에 이제 목함 지뢰를 매설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함 지뢰는 이제 상단부 위쪽에서 한 1kg에서 10kg 정도의 가벼운 힘만 줘도 이제 네. 폭발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나무 상자로 만들어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금속 지뢰 탐지기로는 좀 어떻게 포착하는데 한계가 네.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장맛비가 또 많이 내리고 네,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목함 지뢰가 유실돼서 이쪽으로 그렇습니다. 떠내려오진 않을지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네네. 만약에 일반인이 목함 지뢰로 네.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목함 지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것이 지뢰처럼 폭발물처럼 생기지 않았다는데 좀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로 20cm, 세로 네. 10cm, 높이 한 5cm 안팎의 나무 필통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충격에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요. 만약에 폭발이 일어났을 시에는 한 10에서 20m 밖에 있는 유리가 깨질 정도의 겉보기보다는 훨씬 더 큰 위력을 그러네요. 갖고 있는 폭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지뢰 탐지기로 찾는 것에는 좀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시민 여러분들의 좀 더 자발적인 네. 주의가 필요시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목함 지뢰가 숨어 있을지 모르는 어떤 쓰레기 더미라던가 덤불 같은 곳들을 이제 발로 이렇게 걷어찬다든가 혹은 발로 차거나 만지는 그런 것들은 좀 가급적 지양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수상한 나무 상자를 발견했을 시에는 스스로 이제 그것을 만지거나 열어보기보다는 가까운 경찰이나 군에 신고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일대에 계신 분들은 스스로 좀 주의를 네, 하시고 그렇습니다.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 박사님, 지난해 8월이었죠. 북한이 목함 지뢰 사건으로 상당한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비무장지대 일대에도 상당한 전운이 감돌았었는데 왜 또 다시 이런 지뢰 매설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작년 8월 달에 북한이 이제 목함 지뢰를 매설해 가지고 사실 우리 쪽 병사들이 이제 다치는 상황이 네.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북쪽이 상당히 민감해할 수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제 재개되기도 하고 이런 자기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또 우를 범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일단 지뢰는 기본적으로 사실 이게 방어용입니다. 네. 공격하기 위해서 매설하는 게 아니고 적이 자기한테 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불시에 뭐 침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데 대한 방어용으로 지뢰를 매설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뢰 매설량이 늘어났던 국방부 보도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방어용인 무기를 증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북쪽이 요즘 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많이 비난하기도 하고 네. 그 성격 자체가 북침용이고 공격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나름대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뢰를 매설하고 있을 가능성, 특히 이제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 이럴 가능성이 일차적으로 제일 주목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뢰 매설량이 늘어났다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이 기자님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유실될 가능성이 네. 하나가 우려가 되고 그래서 우리 쪽에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가 되는 건데 두 번째는 이제 지난해 8월과 같이 전반적으로 방어 차원에서 어떤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뢰 매설량을 늘렸을 수도 있지만 우리 쪽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우리 쪽이 좀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에 또는 주요 기동로라든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매설했을 가능성도 네. 사실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 그렇게 경우에는 된다면 예. 이미 방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공격적이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아주 대규모 연평도 포격과 같은 공격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또 다른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공격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려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이건 방어 대비 태세 강화,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무기라는 점도 우리가 좀 유의를 해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김정은의 지시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충성 경작에 따른 군부의 독단적인 행동일까요? 만약에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작년 8월 같은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을 한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대단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김정은이 정말 이런 세부적인 사안까지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포괄적인 차원에서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를 하고 그 세부적인 이행 계획으로서 지뢰 매설을 늘렸을지에 대해서는 뭐 그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네. 때문에 뭐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북쪽이 이제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공격적인 무기도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또 방어적인 태세도 강화하고 있는 점들도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면 김정은이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이제 주목이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지뢰 매설량이 늘어나는 차원이 아니고 네. 지난해와 같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뭐 이끌어내든 뭘 하든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차원이든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매설을 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군부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네. 나름대로 뭐 김정은이든 관련 대남 기구든 전략적인 판단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우려가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관련돼서 북쪽이 군사회담을 제의하고 있는데 네.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얘기를 했고 이런 회담을 이제 통해서 나름대로 비라살포 중단이든 대북방송 중단이든 자기들이 뭔가를 얻어가야 될 네.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회담이 제의가 된 건데 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한 움직임 차원에서 뭐 이런 시도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좀 주의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든 작년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비 태세를 좀 철저하게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군의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뭐 불가피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른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주에 최고인민회의를 네. 개최했는데요. 조선중앙TV에서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을 인민무력상 육군 대장이라고 언급했다고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최고인민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최고인민회의 당시에는 밝히지 않았던 혹은 못했던 네. 정보들이 이제 후속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김정은의 이제 국무위원장 추대를 축하하는 평양시 축하 행사를 소개하면서 이제 박영식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인민무력 부장이라고 불렀던 네. 것을 인민무력 상으로 바꿨다는 건데요. 원래 당초 인민무력부는 북한의 이제 국방위원회 직속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무위원회가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무력부 최고 책임자의 직책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인민무력부가 국무위원회의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각의 산하에 있는 네.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의 정부 부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의 이제 내각의 북한 내각 기관들의 장관급 인사를 지칭할 때 무슨 상, 경공업 상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내각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직 이제 인민무력부가 국무위원회 산하인지 내각 소속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제 시간을 갖고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직 개편이나 명칭 변경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이번 회의를 통해서 조평통 역시 국가기구로 격상이 됐죠. 그렇죠. 그 누가 조평통 위원장을 맡을지도 궁금한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가늠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비중 있는 인물이 그 역할을 맡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또 그 나름대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남북 관계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한데 사실은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딱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용에 대하여만 나왔지 구성을 밝히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지금 논란일 수도 있고 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그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과연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내각 산하의 교육위원회나 이런 다른 위원회와 같은 하나의 위원회인가? 아니면 과거 국방위원회 정도는 아니겠지만 체육위원회 정도 위상을 내각으로 직접 소속된 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위상에 대한 사실은 판단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서기국을 폐지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기국이 이제 우리 통일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던 게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각의 일 하나의 위원회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일단 주목이 된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제 내각의 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총리가 제청해서 그 최고인민회에서 임명을 하는데 총리가 이번에 그 무역상이나 다른 사람들을 좀 제청을 하면서도 이 경우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하나가 볼 수 있고 둘째는 이 통일이라는 의제 자체가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이제 좀 중요한데 네. 통일 의제는 김정은이든 뭐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김일성도 그렇고 역대 최고 영도자들이 핵심적으로 챙겨왔던 의제가 아니었던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자기 정권의 정당화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의제를 그냥 내각 총리 산하로 막 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그걸 관리하는 정도로 위상을 낮췄을까에 대한 의문이 또 하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여전히 지켜봐야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일단 그 우리의 통일부를 상대할 수 있는 국가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당대당의 남북관계가 당대당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그 국가기구 안에 실무기구가 생겼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의미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즉 북쪽의 회담 대표의 격이라든가 또는 북한 회담 대표가 속한 기관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제 없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이 위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전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김정은은 이번 최고인민회를 통해서 최고수위 국무위원장에 추대가 됐는데 올해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네, 만남을 또 그렇습니다. 성사시키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에게 네. 국무위원장 추대 축전을 네. 보냈다고요? 네, 이를 두고 이제 축전 외교라고 네. 이제 명칭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추대를 이제 축하하는 축전을 최근 보냈다고 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제 시진핑 주석은 축전에서 중국과 북한의 친선은 두 나라의 공동의 소중한 이제 제부이다.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 그리고 발전시킴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복리를 증진시킬 용의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김정은의 이제 국무위원장 추대에 대해 열렬한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요. 북한이 이제 조선노동당의 영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달에는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 공산당 창건 95주년을 이제 기념해서 축전을 보내기도 했었고요. 북중 사이에 이러한 어떤 축전 외교라고까지 부를 수 네. 있을 긍정적인 교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선이 모두 다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북중 관계 복원의 개선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시각인데요. 시진핑 주석이 이제 지난달에는 김정은의 특사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리수용을 만났고 또 그것을 바로 이어서 이렇게 연속적인 축전을 주고받는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어떤 개선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이제 중국으로서는 네. 남중국해 이제 분쟁이 이제 격화됨으로써 어떤 우방국을 좀 확대해야 될 중국으로서의 어떤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거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외교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북한에게는 어떤 북한의 핵 문제가 실질적으로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떤 이런 축전의 부분들이 좀 형식적인 것일 수가 있다. 지나친 확대 해석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러한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는데요. 형식적 절차인지 아니면 정말 관계 개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렇다면 말씀대로라면 그 필요성에 의해서 어쨌든 중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연도 안에 뭐 북중 정상회담도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정상회담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왜냐하면 그래요? 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들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핵 문제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대치 이런 국면은 좀 벗어날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나 네. 싶은 생각에서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역시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것 같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로 축전을 주고받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개선하면서 대화를 모색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징후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공산당 창건 95도를 맞아서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축전을 보게 되면 은근히 책임 있는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있어요. 네.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이게 전형적인 책임 있는 핵 보유국 입장에서 하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북쪽에서도 그 핵 문제에 있어서 크게 양보하거나 변화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물론 공식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선전 매체든 언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버리거나 하지 않고 나름대로 관리하려는 정세 안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리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계 개선 수요는 있다라고 보지만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또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결의안의 핵심은 사실은 비핵화거든요. 물론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도 얘기를 하지만 핵심 의제는 비핵화인데 이 문제에서 과연 북한이 얼마만큼의 태도 변화를 보일까? 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 좀 우려될 수 있는 거는 뭐 대화 열심히 하고 관계 개선 해나가는 과정에서 정상회담까지 했는데 핵실험을 하거나 또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ICBM과 같은 새로운 어떤 그 운반 수단을 개발하거나 발사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굉장히 난처해지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하고 네. 이게 전체적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측면들을 고려하게 되면 여전히 좀 넘어야 될 산이 네. 많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비핵화 의지가 없는 한 북중 관계 개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예,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